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진짜 본격 가을이죠. 이러다 금방 겨울 오겠네요. 네, 저는 그거 꺼냈어요. 왜 따뜻한 물 넣는 거 그거 있잖아요. 통. 그런 거 뭔가요? 유단보 이런 거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핫팩 이런 거 안 쓰세요? 핫팩은 이게 손난로 이거밖에 몰라요. 그 왜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그런 거 좋은 거 혼자만 할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좀 알려줘요. 겨울 오기 전에 하나 선물하는 걸로 이렇게 강제 선물을 강요당하는 방송이네요.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알편심 초기부터 함께 하신 애청자신데요.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모실 때가 됐다 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염탐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부탁드렸을 때 또 너무 반갑게 저희를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우선 게스트 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 김파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파카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닉네임이죠. 네, 맞아요.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남편이 지어준 애칭인데 제 생김새가 알파카처럼 좀 밍숭맹숭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김파카라고 지어주었어요. 근데 밍숭맹숭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게 생기셨어요. 알파카가 귀엽잖아요. 귀엽지만 되게 좀 사납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다 담으신 애칭인 것 네. 같아요. 얼마나 많이 관찰하시고 그 음. 독특한 특성을 이렇게 딱 집어내서 정해준 이름이겠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 김파카라는. 일단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잘 기억하는 것 같아서 음. 저는 만족스러워요. 저는 네. 솔직히 파카 이거 이거 파카 급박한가 이렇게 어, 생각했는데 알파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뵈니까 훨씬 더 정감 있고 그럴 법하다 이런 느낌.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파카님을 알게 된 게 이제 저희가 초창기 알편심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이런 거 궁금해서 이렇게 가끔 찾아봤거든요. 네. 알편심의 키워드로. 네네네. 그랬을 때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저희 어. 방송을 되게 정성 들여서 요약을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분 누구시지? 이러면서 되게 관심 있게 그때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스타도 보고. 맞아요. 제가 그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초창기 때는 진짜 메모하면서 와.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이제 글도 쓰고 와. 그렇게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오늘 사실 처음 뵙는데 만나기 전부터 되게 설레었거든요. 어떤 그리고 분이실까? 은근히 내적 친분이 쌓여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인스타 서로 팔로우해서 맞아. 그런지 그런 그림 같은 거 음. 이런 거를 봐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특히 저희는 책도 네. 구매를 해서 읽었더니 네. 훨씬 더 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벌써 친구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김파카님을 모신 아주 주된 이유가 이제 최근에 발간하신 책 때문인데요. 책 제목이 내 방의 작은 식물은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심리학 방송이다 보니까 이 식물이 주는 어떤 위안과 위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책이 나와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가 콜을 했죠. 네. 그래서 식물을 아마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강낭콩 키우기 이런 것도 네.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이 꼴 많이 죽여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번쯤은 식물 한번 죽여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칭 식물 킬러. 근데 김파카님도 식물 킬러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죽였고 지금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죽이는 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죽여봐야 경험도 쌓이고 본격 잔인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식물과 잘 지낸 지 5년 차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문 뭐 원예사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식물과 굉장히 밀접한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물과 함께 성장해온 김파카님과 오늘은 식물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김파카님의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채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나 할까요? 네, 되게 매력적이시던데 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하고 있는 일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잼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거기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네, 잼 프로젝트? 잼 프로젝트는 뭔가요? 잼 만드는 그런 건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잼은 안 만들고 말 그대로 약간 그 재즈의 잼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즉흥 연주 네. 같은 뭘 할진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기획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미리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서 잼 프로젝트 해보니까 식물 키트 판매 네, 이런 게 맞아요. 있던데요. 네. 저희가 한 4년 정도 지금 이 일을 한 지가 됐는데 식물 키트를 만들고 있고 또 올해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메인 잡이 이제 디자이너. 네, 맞아요. 책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공간 디자인을 네.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그 일은 네, 그 일은 하지 않고 그것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잼 프로젝트의 일환인가요? 그 매일매일의 탄생화? 네네네.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던데요. 네, 인스타그램에 매일 탄생화가 365개가 있는데 야, 그걸 이제 매일매일 그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놀라워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걸 매일 그럼 그림을 네, 맞아요. 제가 근데 SNS가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태될 것 같아서 매일 뭐라도 올려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탄생화를 한 장씩 그리고 있어요. 우선은 1년은 네, 할 게 있네요. 1년짜리는 이제 기획해놓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시면서 작업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책, 그죠? 글 쓰는 일이 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시는 것 같던데. 작년에 브런치 대상 받아서 그때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원래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책을 내본 적은 없어서 지난 한 1년간은 거의 글 쓰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 브런치 대상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런치 대상은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브런치 북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10명의 새로운 작가를 뽑아서 출간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글을 써 오셨는데 이제 1년마다 뭐 한 번씩 뽑는 그 대상에 뽑히신 거죠. 네, 맞아요.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네요. 그런 거죠. 미리. 네. 근데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책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도 재밌지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 그런지 책이 너무 예쁘고 갖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그만하게 네, 그 안에 그 그림 일러스트가 같이 있는데 너무 책하고 찰떡궁합이에요. 저는 색감이 되게 좋았어요. 어, 이런 색감은 본인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맞아요. 해서 이게 그림 그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막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걸 봐도 저분은 어떤 느낌이겠다 약간 이런 감도 오고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책 얘기는 조금 이따 네.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식물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물에 좀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반려식물 한번 들여나 볼까 이러면서 들여나 보시는 분들도 저요.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서 좀 좌절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쁨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떨 때 또는 누가 식물을 키우면 좋은지 이런 이제 김파카님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누구를 떠올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식물 입장에서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지만 식물 일단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식물을 막 선물해 주거나 이러면은 부담이 될 무관심으로 수도 있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식물도 잘 살아남지 못할 거고 식물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식물은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식물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요즘 무기력하고 좀 반복되고 그런 사람들 옆에 식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좀 뭔가 새로운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기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이 식물과 함께하면 좀 새로운 자극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근데 식물이 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료한 삶에 식물이 활력소가 되기는 하는지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처럼 자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 안에 식물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가전 제품과 가구들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걸 보는 시각적으로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얘네들이 항상 똑같은 자세로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자라거나 아니면 뭐 축 처져 있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관찰하면서 좀 뭐 자기 상태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얘네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물이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제가 지금 되게 딱 와닿았던 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식물은 동물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식물은 정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관찰을 해보면 이 미세한 변화들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에 되게 공감이 되네요. 공감 못하는 1위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그 변화를 관찰할 만한 어떤 여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그 식물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러니까 그렇게 극명하게 돼서야 어머 쟤 왜 저래? 갔나 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식물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려면 그런 매일의 변화를 함께 좀 관찰해줄 마음이 있을 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좀 자기 삶 살기도 바쁘니까 식물을 잘 키우기가 사실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쁠 때는 저도 지금 사실 조금 바쁜데 그럴 때는 진짜 물 주는 타이밍 놓치기도 하고 잘 관찰하지 못해서 좀 잘 못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식물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집에 가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게 뭐 사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 식물들을 좀 매일 관심 갖고 지켜보다 보면 또 그게 하루의 루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 천천히 보내는 시간 속에서 무기력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음. 식물 킬러였어요. 음. 선인장도 그 기르기 쉽다는 선인장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그 상담소를 오픈할 때 이제 지인들이 화분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 아,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랬는데 또 이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니까 또 애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관찰을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상황에서 이게 뭔가 애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루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정을 갖고 바라보니까 얘네들을 정말 잘 키워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하나하나 그 잎을 살피고 뭐 밤새 안녕했는지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도 주고 요런 이제 루틴이 생긴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서 두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왜 동네에서 어른들이 왜 자기 애완견 이렇게 자기 동물 데리고 나서 막 걔는 몇 개월 됐어요. 막 이렇게 어머 간식 뭐 먹어요.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대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저기 대박사님도 여인초 지금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천천히 목이 꺾일 만큼 자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식물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김박하님의 이런 질문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질문, 식물은 누가 키우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식물 입장에서는 이라는 답변을 하실 때, 어머, 식물도 입장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식물을 진짜 생명으로 보고 계시다는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식물을 좀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식물을 맞아요. 다 못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막원님이 저 이사했을 때 여인초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되게 잘 골랐나 봐. 내가 물도 별로 안 주고 그냥 환기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막 어느 날 쑥쑥 새잎을 퐁퐁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너무 이렇게 충만해져가지고 과실수를 샀죠. 너무 갑자기 애가 기다가 막 뛰려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귤나무가 딱 있길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귤나무를 드렸는데 8개가 있을 때 샀거든요. 근데 지금 딱 한 개 남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이 너무 절실했네요. 컨설팅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식물을 이미 이제 내가 반려식물로 들여놓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들여놨으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할 수 있는지, 뭐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의 특징이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식물들을 잘 키우는 사람들을 좀 봐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좀 같이 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셋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일지 기분이 좋은지 컨디션이 좋은지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걸 관찰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관찰하는 능력이. 그래서 되게 자기 생각 말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그것처럼 식물을 그렇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못 키우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저한테만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나 너무 바빠서 나밖에 모를 때는 식물들 잘 못 챙기고 많이 죽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식물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컨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식물은 그냥 두는 거지. 걔도 이렇게 제가 기분 좋은지, 뭐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식물을 뭐 키우고 싶은데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지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랑 같이 살게 됐을 때 뭐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름은 뭔지 원래 어디서 살았는지 성격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물을 대하면 잘 키울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식물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베푸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지내는 어떤 존재로서 대하는 거? 맞아요. 여기도 사랑의 기술이 적용되네요. 맞아요. 관찰과 지시. 맞아요.
저는 약간 뭐랄까 얘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얘를 알아간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그 꽃집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일주일에 물은 한 번씩 주세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서 살았었는지, 얘는 원래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마고님은 그런 거 다 정보 수집하면서 키우고 계신 아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알고 싶고 그러니까 알고 싶으니까 막 지식을 쌓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식물을 잘 키우려고 막 분재 카페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냥 물 주기도 거기서 알았어요. 뭐 얘가 아무 그 주기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환경에 따라서 이 물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흙을 파봐라. 그래서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해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라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흙을 파보니까 여전히 습기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구나. 그러면은 얘는 뭐 2주일에 한 번. 내가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주게 맞아요.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를 이번에 김박하님 책을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초를 선물 받은 지가 거의 이제 한 몇 개월 되죠? 8, 9개월 어. 됐는데 걔는 미안해요. 걔는 아직 안 파봤어요. 왜냐면 걔는 너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걔는 정말 관심과 이런 게 네, 없어도 걔는 지금 잘 막 자라네요. 천장에 닿을 기세로 막 자라거든요. 너무 잭과 콩나물처럼 자라고 있나? 근데 이제 그 새로 들인 네. 그 아이는 귤나무는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박하님 책을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파봤더니 안 파질 정도로 흙이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그 걔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시킨 대로 잘하는데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걔를 탓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주면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줬고 햇빛 드는 데다 놓으라 해서 햇빛 놨는데 얘가 막 시름시름 앓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줌마한테 속은 것 같고. 근데 딱 이거 파보니까 와 진짜 얘 되게 이때까지 버틴 것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하나 그 남은 그 귤. 제 걔를 좀 미션이죠. 잘 키워보는 걸로. 주황색 되게 키우는 거. 네. 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 책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식물을 인간의 성격에 비유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식물에도 각각의 성격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묘하게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인장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또 어떤 선인장은 속도가 꽤 빠른 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인장은 진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꿈쩍도 안 하는 느린 속도로 자라는 선인장도 있고요. 근데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면들도 꼭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는 좀 부지런도 잘 떨고 모범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환경에서는 그냥 얼렁뚱땅이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식물도 달라지는 면이나 또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자만의 리듬과 속도가 다 다르고 또 예민하기도 하고 수더분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물은 이런 성격을 가졌고 어떤 식물은 이런 성격을 가졌고 지금 떠오르는 건 두 가지 있는데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미니 알로에랑 봉숭아 씨앗이요. 네. 이 둘이 되게 확연히 다른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일단 봉선화 씨앗은 굉장히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물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팍 시들어버려서 되게 약간 조금 성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기 주장이 강하군요. 네. 반대로 미니알로에는 물을 주나 안 주나 아주 미세하게 티 안 날 정도로 살짝 쪼그라들었거나 완전 팽팽해지거나 아주 그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얘는 약간 내가 좀 실수해도 잘 받아주는 그런 좀 약간 너그러운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느낌으로 식물들을 보다 보니까
다 다른데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에도 저는 이 책에 다 좋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이 녹색 페이지로 이제 식물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 그리고 네. 인간 네. 여기 노란 옷을 입은 인간이 네. 김팍한 네, 님이시죠. 맞아요. 저예요. 네, 그래서 식물이 저 노란 옷을 입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식물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김팍하님 말씀 들으면서 김팍하님 친구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관찰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식물의 마음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바라보시니까 주변 대인관계도 좀 그렇지 않을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사귈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고 네, 일단 그 에너지가 유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없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친구 안에 들어오면은 살들이 보살피는 것 같아요. 아, 식물을 이렇게 네. 키우는 것처럼. 거의 대화할 때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사실 뭐 제가 그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들어주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식물과의 관계랑 인간 관계를 비유해서 네. 글을 쓰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 책을 네. 쓰기 전에 이 책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있기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식물로 이제 생각하는 일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 상사의 마음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제 막 식물의 마음을 읽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팀장님은 뭔가 야생화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 책에도 있는 맞아요.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맞아. 얘네들도 약간 다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상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생화 같다는 생각은 네. 어떤 면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팀장님의 특징이 뭘 이렇게 시안을 해서 가져가면 아니라고 하고 뭔가 자기 안에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와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래서 좀 뭔가 너무 알쏭달쏭하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렇다고 막 규칙에 있게 맞춰서 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면서 근데 뭔가 좀 청개구리 같은 면도 있고 뭔가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아니고 네. 그 친구는 되게 도움됐겠어요. 그래서 되게 식물도 그런 성격이 있어? 약간 이러면서 엄청 놀라워하면서 저도 맞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하면서 그리고 그 팀장님 볼 때 야생화다 생각하고 보면은 그냥 이해될 때도 있고 좀 예뻐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야생화랑 잘 지내는 법을 이제 알려주고 상담자네. 그러네. 좋다. 도움 됐겠다 진짜. 네. 그럼 이제 저처럼 뭔가 식물에 대해서 관심은 막 생기고 있지만 또 몇 번 이렇게 죽이다 보면 뭘 키워야 하나 키운다는 표현 좀 그렇죠. 네, 뭐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식물이 있을까요? 일단 좀 뭐 예민하지 않고 또 잎의 이런 변화 같은 게 눈에 띄는 식물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 부족할 때는 잎이 줄기가 축 처져 있다가 물을 주면 확 살아나는 그런 탄성이 있는 식물들인데 뭐 예를 들면 스파티필름이나 필레아 페페, 워터코인 같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물들을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언제 줘야 될지 이거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물들과는 물 주는 타이밍을 좀 잘 맞출 수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제쯤 물을 줘야겠다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변화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고 띄는, 네. 이런 애를 키워야지 자신감도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박사님 여인초 그쵸. 찰떡이었네. 근데 걔 때문에 너무 점프를 자신감을 했다는 게, 아, 정말. 근데 약간 이 김박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인간관계랑 똑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인관계가 이미 능숙한 기술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잖아요. 막 안에 있는 것도 꺼내기도 하면서. 근데 잘 좀 대인관계 자신이 없거나 사람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뭘 원한다. 나는 이게 좋다, 싫다. 그 식물이나 사람이나 처음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좀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편한 게 맞구나.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그럼 혹시 그런 식물도 있어요? 같이 키웠을 때 더 네. 잘 자라는 식물? 더 좋은 식물? 한 화분에서 같이요? 한 화분에 심어도 돼요? 아니요.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어. 네. 한 화분에서 같이 심는, 다른 종류의 식물을 심는다는 건 약간 결혼 생활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되게 생각만 해도 지리 무슨 느낌인지 딱 오시죠? 고통 막 비좁다 저리 가라 막 그런 느낌? 그럼 같은 식물끼리는 그래도 좀 같이 그쵸. 이렇게 같은 좀 성향이 비슷한 식물들이 같이 심으면 물이 필요한 시기나 뭐 이런 성장 속도나 이런 게 딱 맞는데 좀 다른 식물들을 심으면 한쪽은 물이 별로 안 필요한데 얘는 목말라 하고 또 한쪽은 여기가 너무 뿌리를 빨리 내려서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 화분 너무 좁은데 근데 한쪽은 난 더 좁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인간관계구나 식물이.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딱 이러잖아요. 그 배려 거기 식물들도 배려를 하는데 아 정말요? 네 진짜 자기랑 이건 절대 안 맞아라는 식물들이 같이 심어지면 빨리 뿌리를 내려서 쟤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못 살게 혼자 영향을 다 독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슷한 잘 맞는 뭐 가족이거나 뭐 이런 식물들은 서로 나눠서 천천히 성장을 해요. 그 한정된 흙의 영양분을 같이 나눠서. 네. 되게 신기하다. 식물들이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특징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새롭네요. 그러니까 그 화분도 어떻게 보면 작은 생태계겠네요. 맞아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제가 식물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뽑아가지고 정말 딱 그 1리터를 딱 지켜가지고 물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야, 요즘에 정수기 물 못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네들은 진짜 호강한다 막. 이러면서 줬는데 알고 보니 그거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냥 수돗물로 주시는 게 좋고 수돗물 안에 이미 뭐 미네랄이나 뭐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뭐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이제 영향을 얻기도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표정으로 볼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화분을 선물했다니 그 화분한테 좀 미안하네요. 아니 지금 표정 봤죠 지금. 나 근데 한술 더 떠서 그런 생각해서 지금 빗물을 받아서 주면 좋아요 혹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아니, 극단적이잖아요. 적당히 생수 주다가 이제 막 미안하니까 빗물이라도 받아서 줘야 되겠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식물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좀 독특한 좀 소개하면 좋을 듯한 그런 식물들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던. 칼라데아 진저인데요. 이 식물은 아침이 되면 잎이 펼쳐지고 밤이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키울 때 살았던 집이 북향의 원룸이었는데 또 게다가 저는 되게 늦게 자는 타입이라 계속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식물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아침형 인간 같은 그 식물이 아마 저랑 살기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커튼 치고 햇볕이 잘 안 들어와도 뭔가 생체 리듬이 있는지
언제가 밤인지 낮인지를 잘 알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혼자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제가 계속 밤늦게 불 켜고 있고 이런 게 오래 지속되니까 밤에도 약간 잎이 펴져 있고 지금이 아침인 줄 알고 애가 이게 혼란을 혼란을 겪은 겪던 거죠.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1년 조금 넘겨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셨나요? 네, 점점 시들어서 죽어갔어요. 네. 근데 밤낮을 아는 식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왜 나팔꽃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아침에 아, 피고 맞아요. 저녁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맞아. 그런 게 꽤 있네요. 맞아요. 근데 식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서 키움을 당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어요. 해도 안 들고 이러면. 그쵸. 아무래도 화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인공적인 거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잘 해줘야죠. 네. 그러네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화분에 들이는 그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게 인간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얘한테는 별로 좋지 않지 맞아요. 않냐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화분 식물 키우는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 동물 키우는 거랑 되게 또 비슷하네요. 어. 그러니까 왜 이런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동물 갖고 이렇게 하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식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네.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네. 김파카님도 이제 식물과 함께한 지 5년밖에 안 되셨다고 했는데 이 식물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책에도 썼지만 저도 식물 킬러였고 식물과 잘 지내게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 달라진 점은 말하지 않는 식물들을 보살피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그 능력이 타인을 좀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 있는 게 좋다. 식물이 있어서 식물들이 집안 곳곳에 있으니까 좀 집에 있는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집순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물 덕분에 제가 책도 이렇게 낼 수 있고 또 글에 책을 내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요즘엔 또 촬영이나 뭐 잡지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큰 변화죠. 네. 그러니까 식물의 마음을 헤아렸을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걸 주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느낀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도 나와요. 식물한테 중요한 게 햇빛, 물, 그리고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근데 우리가 햇빛하고 물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바람은 잘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이제 사무실 저희 상담소에 있는 식물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뭔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도심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은 막 차 네. 소리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좀 견디면서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자주 열어주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게 얘네들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나를 위한 거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읽어주세요. 네. 7평 남짓한 공간에서 열댓 개의 식물과 함께 살아보니 인테리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좋은 점이 실제로도 많았다.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으니 창문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건조하지 않게 하는 등 신경을 썼다. 식물을 위해 한 행동들은 나의 건강에도 좋았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조명 대신 햇볕을 쬐고 있는 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새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살만한 공간임을 검증받은 느낌이 들었다.
비싼 가구 하나를 들이는 것보다 우리 집에 딱 맞는 식물이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 덕분에 나도 바람을 많이 쐬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왜냐면 환기시키는 게 또 우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식물이 나에게 주는 이런 이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 얘기로 이제 본격 넘어간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 앞에서 책 얘기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새로운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제가 저희 집을 몰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제가 아까 흙 파본 얘기 했었는데,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공급받는 무언가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책에서 우리 집이 바람이 많이 통하는 집인지 해가 언제 드는지 저는 솔직히 뭐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도 그런 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그냥 주방에서는 밥하고 거실에서는 TV 보고 이렇게만 살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집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꽤 드네?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희 집도 김박하님께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내가 존재감이 생겼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책에서는 가장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구절은 어떤 거였냐면, 저는 식물을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동물이 생명이라면 식물은 그냥 채소 느낌? 그런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약간 그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물이 어떤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제공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쓰신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나름의 방식으로 사는구나. 이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책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며 기대하지 말 것. 바꾸고 싶으면 네가 바뀔 것. 저는 이게 탁 와닿았어요. 인간도 환경 탓만 하기도 하는데 식물보다 못했다. 식물도 이렇게 자기 주어진 화분 안에서 애쓰는데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몇 군데 좀 좋았던 구절을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볼까요? 작가님의 추천. 저는 맨 앞에 썼던 글이 사실 거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구절 한번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좁아도 3개 이상의 화분을 둘 자리가 있고 그 화분에는 각각 다른 씨앗이 심어져 있다. 부모님이 심은 것, 친구들이 심은 것, 스승 또는 롤모델이 심은 것, 꿈이나 일이 심은 것, 연인이 심은 것, 그 연인의 부모님이 심은 것. 얼만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단 규칙이 있는데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에게 없는 바람, 빛, 물, 흙이 필요하다.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어버릴 수도 있고 방치하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내 마음의 화분에 상대와 함께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면 이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나와 잘 맞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5명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다. 뭐가 되었든 서로의 화분을 잘 키우기 위한 핵심은 이것이다. 첫째, 무슨 씨앗인지 잘 아는 것. 둘째, 싹을 틔우기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그 이후엔 스스로 자라도록 지켜봐주는 것. 넷째, 다른 이도 화분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수하는 것. 네. 진짜 여기 다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식물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되게 중요한
교훈? 그런 네.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네. 음. 이제 저희가 애청자를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저희도 사실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에 대해서 또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이 저희 마거와 대박사를 만나보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식물 또는 뭐 닮은 식물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 밥 먹으면서 좀 지켜보기도 하고. 우리 관찰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에피소드들을 다 네. 들어봤으니까 저는 특징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뭔가 두 분이 되게 닮은 것 같지만 또 약간 방송 듣다 보면 약간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근데 대체로 대박사님은 조금 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볍고 재밌게 팍 이렇게 드러내게 남에게 보여질 만큼 표현하시는 것 같고 마거님은 조금 더 약간 선인장이나 좀 단단한 식물처럼 조금 속내를 안 드러내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딱 떠오르는데 근데 두 분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딱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마거님은 호프셀렘이 닮았고 대박사님은 필레아 페페를 닮았어요. 잠시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어려워. 필레아 페페. 필레아 페페. 이 네. 두 식물은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기억력 되게 좋다. 오, 역시 열심히 읽었어요. 막 막 그림만 봤는데. 어떤 점이요? 좀 더 자세히? 필레아 페페는 진짜 이렇게 무슨 모빌처럼 약간 가는 줄기에 동그란 잎들이 막 매달려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뭐 조금 늦게 주거나 하면은 심각하게 이제 U자형 곡선으로 팍 쳐지기도 하고 물을 딱 주면 탱탱하게 딱 이렇게 만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변화가 관찰이 되고. 네. 동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혹시? 근데 또 눈도 동그라시고 동글동글하셔가지고 네, 그런 필레아 귀여운 면이 페페? 네. 닮은 것 같고 호프셀렘은 비슷해. 아까 필레아 페페처럼 줄기에 큰 잎이 달려있는 건 되게 비슷한데 근데 되게 물을 줄 때 안 줄 때 차이가 사실 되게 미묘하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레아 페페는 새 잎이 되게 많이 자주 나고 번식도 잘하고 번식의 여왕이야? 이렇게 엄청 잘 자라는데 호프셀렘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호프셀렘이 하나 있는데 딱 그 세 가닥의 잎만 유지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또 시들면 또 하나가 나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자기의 딱 균형이 있는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너무 뭔가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소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를 보고 관찰하고 평가랄까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직업인 사람들이라 정작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해봤자 친한 사람들끼리 너는 그렇잖아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사람에게 관찰 당하고 또 그 특징이 탁 이렇게 드러나는 이 순간이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되게 신선하면서도 아 나한테 저런 면이 있지. 되게 좋으네요. 근데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만나서 이 관찰하신 걸 기반으로 얘기하신 게 어쩜 이렇게 뭐 쪽집게 같으시네요. 우리 이거 하나씩 서로 선물합시다. 그럽시다. 내가 너를 선물하죠. 뭐 이런 걸로. 그러네요. 각자를 키우는 거예요. 서로를 키울까?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서로 막 서로 막 화내는 거 부르면서 아니야? 야 대박사야 너 이러면서 오늘 녹음 장난 아니었어. 네. 저희도 뭔가 아는 식물이 있으면 비유 좀 해드리고 할 텐데 귤나무와 여인. 아는 게 귤나무랑 여인초라서 약간 귤나무과? 그
여인초처럼 막 자라시진 맞아요. 않잖아요. 엄청 느려요. 그 막, 제가 저를 비유한 식물이 여기 하나 있는데 미니알로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책 제목도 사실 음. 작은 식물은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 약간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식물들은 항상 매년 조금이라도 1cm라도 자라는데 저는 어쨌든 키가 더 자라진 않고 외형적으로 보이긴 자라는 게 없고 근데 또 내적으로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고 그럴 때 식물들은 진짜 그래도 꾸준하게 시간을 잘 보내면서 크는데 나는 지금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늘 게스트를 모시는 방송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더 기대가 됐던 게 책 속에서 만나는 김박하님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맞아. 약간 잘 통할 것 같았죠. 네, 우리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청자라는 거 알고 봐서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만나면 되게 재밌겠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면도 되게 많이 발견했는데 그게 그 식물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페이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였지? 귀명각 선인장 편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선인장이 원래 화원에 있을 땐 거기는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가면 거기는 나쁜 환경일 맞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뽑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가장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인간 친구를 만날 준비를 한다. 가끔 조절을 못해서 꽃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면 상황은 아주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면 예쁜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잘 다루는 인간이 아닌 꽃의 아름다운 매력에 홀랑 빠져버린 초짜가 초록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나다. 때문이다. 이제는 못생겨질 일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시 살아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능숙한 인간에게 다른 식물들 틈에 껴서 덤으로 보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예뻐가지고 화려해서 인간 눈에 들어서 그 대박사 같은 우리 집 귤나무 저런 애한테 그 끌려가는 심정이었겠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 꽃집에서 가장 많은 귤을 달고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8개. 그래서 그 주인도 흔치 않다고 이런 작은 나무에 8개가 흔치 않다고 막 추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속으로 그랬겠네. 하필 내가 8개라서 이랬겠네요. 진짜. 이런 소소한 유머러스한 표현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관찰에 기반한 맞아.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읽을 때도 되게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얘기 저희가 중간중간에 하기는 했지만 본격 책 어떤 책인지 쓰신 분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식물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고요. 식물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식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또 제가 식물 킬러였기도 하고 북향집에서 키우는 그런 현실적인 경험담과 또 그래서 같은 식물 킬러의 시선으로 좀 식물이 뭘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풀어서 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색 페이지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식물이 말을 한다면 아마도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라면서 상상하면서 식물이 화자가 되어서 쓴 글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화분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알게 되실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화분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2년마다 뭐 전세라면 분갈이 하는 것도 있고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죠? 넓은 데 가고 싶고 뭐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기도 하고 뭐 분갈이를 안 하면 좀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네. 이 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책이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직접 그리신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표지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손길이 닿으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김박하님이
드로잉 클래스도 여신 적 있거든요. 가고 싶었어요.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편심에서 지원해드릴까요? 1대1 강습. 좀 이 책을 내신 이후에 향후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책이 한 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재능 있는 작가님 아니신가. 계속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김파카가 그린 식물 도감? 약간 식물 백과사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한테 지분이 인쇄 조금 조금. 있네요. 뭐 딱 계획을 해놓고 사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그때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맞춰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다른 출판사와 책을 쓰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글을 계속 쓸 것 같고요. 그림도 계속 그릴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해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특별히 할 때 이게 진짜 나답다거나 아니면 이 순간이 되게 즐겁다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는지.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또 좋아서 한 일이 되면 진짜 일이잖아요. 뭔가 취미가 아니라. 그런데도 가장 재밌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 같아요. 네.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 그림 그리는 것 자체 행위가 주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 얘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리해서 글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지금 내 느낌을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고 뭘 그릴지 일단 고르는 것 자체가 일단 내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에 재능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행운하시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네. 특히 더 궁금해요. 이 알편심 녹음의 현장에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너무 궁금하다. 두 분이 어떤 분이실지.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제 왔는데도 진짜 처음 뵀지만 좀 약간 진짜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인 상태로 보니까 더 편안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엄청 많이 말을 하게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책도 진짜 정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하고 두 분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오늘은 내 방의 작은 식물은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김파카님을 모시고 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김파카님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네, 사실 식물 키우기는 쉽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는 좀 다 어렵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근데 식물과의 관계는 좀 쉽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아기 걸음마 떼듯이 관찰을 조금씩 하면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식물이 없으신 분들이나 조금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작은 식물 하나 들여서 집에서 한번 같이 지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